자, 2차 함수와 그래프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13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에는 0표를, 2차 함수가 아닌 것에는 x표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되려면 식의 특징이 있어야죠. 자, 2차 함수는 y는 괄호 안에 2차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같이 오른쪽 부분이 2차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것은 2차 함수가 맞는 거죠. 반면에 y는 2x 플러스 3과 같이 2차 식으로 표현이 안 된 이런 식이 들어가 있으면 2차 함수가 아니겠죠. 자,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x제곱분의 1 플러스 3 이렇게 x제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차식은 아니죠. 이렇게 분모에 들어간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이런 경우도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건 얼핏 보면 x제곱이 있기 때문에 2차 식으로 보이겠지만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2x만 남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2차 함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냥 쓰겠습니다. 자, x제곱보다 5만큼 큰 수는 y이다.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y라는 것은 x제곱보다 5만큼 큰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2차식으로 표현이 됐나요? 자, 그렇죠. x제곱 플러스 5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좀 밑에다 쓸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cm인 삼각형의 넓이는 y제곱cm이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cm인 이렇게 여기도 x. 자,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려면 y는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여기 y는 하고 오른쪽도 이것도 2차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자, 아랫변의 길이가 4, 윗변의 길이가 x, 높이가 7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아랫변의 길이가 4, 윗변의 길이가 x, 높이가 7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4고, 윗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7인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주어져 있죠. 자, y는 윗변과 밑변을 서로 더합니다.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이렇게 사다리꼴의 두 개의 넓이가 되죠.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요 한 개의 사다리꼴의 넓이가 구해질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식 한번 봅시다. 자, 2차식인가요? 2차식이 아닌가요? 자, 2차식이 아니죠. 자, x 이거 전개한다고 해도 2분의 7x 플러스 14가 되겠죠.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이 없는 이런 1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x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y는 5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먼저 개념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하면 y는
ax 제곱의 2차 함수 식이 있다고 할 때 완전히 기본형이죠. 그랬을 때 a의 값에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그래프의 특징은 먼저 꼭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원점이죠. 자, 그리고 축은 뭐가 되죠? 그렇죠. y축이 되고 이것을 만약에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x는 0이라고 축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그렇죠. 아래로 볼록. 자,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좁아진다.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2차 함수의 완전 기본적인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y는 5x 제곱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가? 자, 원점은 꼭지점이니까 당연히 지나죠. 자,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가? 그런가요? 위로 볼록하려면 여기 x제곱의 앞에 있는 5라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가 그 0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축은 x축이다. 축은 y축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축은 y축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항상 증가한다. 자, 요거는 틀리죠. 자, y는 5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개형을 그려보면 축이 y축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고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면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또 덧붙여 얘기하자면 y는 만약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폭이 훨씬 좁은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항상 증가하는가? x의 값이 증가할 때는 x축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y의 값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이 증가한다고 항상 y 값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의 그래프죠. 여기 제곱이 살짝 빠졌는데 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인가? 자, y는 5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원점이 꼭지점이고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x제곱의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폭은 어떻습니까? 폭은 서로 같습니다. 자, 폭이 같으면 이거 한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는 y는 5x제곱의 그래프고 이렇게 그린 것은 y는 마이너스 5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똑같죠? 자, 그런 것을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에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어떤 그래프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차함수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a라는 이 값은 그래프의 폭과 그리고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인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p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p로 되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나타내고, 자, 여기 q가 있으면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나타내 주죠. 자, 그러면 꼭지점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꼭지점은, 자, 그렇죠. 여기 x축으로 p만큼 평행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고, 자, 축은 y축 평행 이동은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축은 꼭지점의 x좌표와 관련성이 큽니다. x는 p라고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는 아까 문제 2번에서 했었죠. 이거는 보자마자 꼭지점의 좌표는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x는 0이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자, 두 번째,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2차 함수가 있을 때, 자, 이곳에 꼭지점의 좌표는, 그렇죠, 여기 시급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0의 제곱 플러스 1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는 0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0,1이 되겠죠. 자, 축은 꼭지점의 x좌표와 관련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x는 0이라고 축의 방정식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y는 마이너스 3, x-4의 제곱의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은 문제 푸는데 딱히 필요하진 않죠. 자, 그리고 y축으로 0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4,0이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4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자, 이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그렇죠,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2차 함수식 y는 이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a, p, q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때의 2차 함수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x 대신에 x-p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무슨 이동? 평행이동.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그렇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x-3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때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죠. 이게 a 값이 되겠고 여기 3이 p의 값 그리고 여기 5가 q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 p는 3, q는 5가 순서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른쪽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 형태가 있고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나타내는 표준형 형태가 있습니다. 자,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표준형 형태를 일반형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x-p의 완전제곱식을 전개해주면 되는데, 자, 일반형 형태를 표준형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요령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바꿀까요? 자, 일반형은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y절편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y절편이 c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꼭지점이라는 점인데 그 꼭지점을 알 수가 없죠. 이 상태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그냥 바로 나오죠. P, Q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형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먼저 x가 있는 것만 일단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숫자로만 2x제곱 플러스 2x 1까지 하는 게 아니라 1은 그냥 따로 떼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어떤 숫자 빼기 어떤 숫자를 해줄 건데, 자, 이 더하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이 빼기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올 숫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냐? 자, 이 밑줄 친 부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동그라미, 자,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쉽게 찾는 방법은 x의 개수, 자, x제곱의 앞에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겠죠. 자, 2의 반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1. 자, 1을 더했다 빼줍니다. 그래도 위에 있는 식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냥 1을 더했다 뺀 거니까 그냥 0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y는 이 부분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플러스 1의 제곱. 자, 근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마이너스 1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2를 곱해줘서 나오게 되겠죠. 2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좋은 점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2가 빠졌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앞에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y좌편도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 점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올 것은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올 말은 또 1이 되겠죠. 그래서 1, 1,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또 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축은 꼭지점의 좌표에서 x의 좌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또 축의 방정식이 금방 나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2차 함수 식을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점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식에 대입을 하면 그 수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y는 a 풀이니까 파란색으로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게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의 값에는 마이너스 2를 y 대신에는 1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1은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자, 4a는 좌변 우변을 바꿨습니다. 4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정답 나왔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자, 이것은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자,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y좌표이 나와 있네요. 자, y좌표는 3이 되겠죠.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 자,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완성할 수 있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P와 Q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Y는 A, 꼭지점의 좌표니까 X, 그렇죠. P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대입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편이 3입니다. 자, 이것을 일반형으로 고쳐도 되겠지만 y좌편이 3이라는 것은 0,3을 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다, 함수에서 지난다는 것은 x값과 y값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3을 각각 대입을 해주면 3은 대입을 해주면 4a-1이 되겠죠. 그래서 4a는 4가 되겠고 a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1로 구했고 아까 p의 값은 마이너스 2, q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구하면 되겠죠.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각각의 a, p, q가 의미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a가 의미하는 것은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폭이 어떻습니까? 폭이 그렇죠. 좁아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P와 Q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P, Q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한 그래프가 바로 y는 ax-p의 완전제곱 c 플러스 q의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위로 볼록해야 됩니다. 위로 볼록하려면 a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런 것은 니은 여기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 폭이 넓은 자, 폭이 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의 절대값이 큰 게 아니라 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작은 것을 하나 찾아주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가장 좁은 거니까 큰 것을 하나씩 찾으면 됩니다. a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이차 함수는 뭐가 될까요? 자,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폭이 가장 넓은 이차 함수고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그래프인 니은이 있겠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자, 니은이 폭이 가장 좁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디귿, 니은이 답이 되겠고 자, 3번은 평행이동하여 겹치게 할 수 있는 이차 함수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자,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자, a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p 값, q 값이 다르면 평행이동,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지게 할 수 있지만 a의 값이 달라져서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이 달라진다든가 폭이 아예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도 서로 그래프가 겹쳐질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값이 서로 같은 그래프를 찾으면 기역과 같은 것은 미음이 서로 평행이동했을 때 겹치겠고 자, 그리고 더 이상 없네요.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반형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그런데 보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도 나오고 축의 방정식도 나오고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형 형태보다는 완전제곱식이 들어간 표준형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앞에 문제 5번에서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럼 여기선 조금 빠르게 변형하겠습니다. 먼저 x제곱의 개수로 x가 있는 항만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이 하나가 필요하죠. 근데 그냥 1만 더하면 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차함수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차함수 식을 구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게 편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죠. 몇 콤마 몇입니까? 그렇죠. 1,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축의 방정식도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x는 1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과 y축과 원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1, 2, 3 여기고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 이 문제가 훨씬 빨리 풀릴 겁니다. 자, 기억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맞습니까? 자, 그렇죠.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입니까? 자, 축의 방정식 x는 1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까? 아니죠. 그냥 1,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x가 리을번, x가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합니다. x가 1보다 작으면은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한다.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y의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을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입니까? 자, 그렇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 있는 p, q의 값을 알면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렇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미음이 되겠네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래프의 좌표 평면 위에 그리기가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형해주는 이유는 꼭지점의 좌표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사실 그렇죠.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줬는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런 식은 변형하기가 좀 쉽죠.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묶어줄 게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에서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1이 필요하죠. 자, 1을 구하는 방법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을 더했는데 그냥 더하기만 하면 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1을 다시 빼준 다음에 뒤에 있었던 3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3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들 상수항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주면 꼭지점의 좌표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굳이 알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바로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니까 이 점이 이 점이 꼭지점의 좌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아래로 볼록인데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점을 알 수 있나요? 자, 주어진 식에서 그렇죠. y절편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0,3을 지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고 y좌편이 3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살짝 지울게요. 자, 다시 모아지면 안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의 2차 함수의 식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n-n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같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식이 주어졌는데 평행 이동을 하라고 하죠.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는 평행 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꿔줘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바꿔줘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 변형을 해야 되겠죠.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 식을 변형을 해보면 x의 제곱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플러스 1을 해주고 다시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자세한 거는 앞에 문항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괄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2가 곱해져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단순히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한 거고,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그렇죠. y는 2x-1 떼기 m,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n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한 식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그렇죠. y는 a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각이 드는 건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으로 변형을 해서 서로 개수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항이 3개나 있어요. 자, 이거 제곱 곱셈 공식 배우지도 않았죠? 자, 분배 법칙해서 일일이 다 해주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자, 2번식을 1번식 꼴로 바꿔서 이거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많이 했었죠. 바꿔줘서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 이렇게 두 개를 식을 썼을 때 a의 값은 이미 구했습니다. a의 값은 뭘까요? 그렇죠.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이미 2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 이게 2번식이죠. 자,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x의 제곱의 개수로 묶어주고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9가 필요한데 9를 더했다가 빼줍니다. 자, 그리고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완전제곱식 되고 마이너스 9가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2를 곱해줘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이게 2번식을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1번식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번식은 y는 2x-1-m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겠죠. 자, 1번식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과 같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하면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1 플러스 n과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m의 값은 2가 되겠고, 이거를 식을 변형을 하면 n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m 마이너스 n은 2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 12니까 주어진 값은 구하는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빨리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자, 먼저 만나는 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 점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y절편이 하나 주어진 거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2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 다시 0이죠. x의 값은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가장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와 또 다른 한 점을 지난다는 것을 알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인 일반적인 형태의 이차함수 식은 y는 아직 x제곱의 개수는 모르지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의 식이 주어지죠. 자,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합니다. 자, 2차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무조건 식끼리는 대입을 해준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y 값에는 마이너스 2를, x의 값에는 0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뭐가 됩니까? 자, 1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값이 1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식이 완성이 됐죠.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답을 구했는데 일반형에 있는 여기에 있는 b와 c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꼴로 바꿔줘야 됩니까? 그렇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바꿔줘야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바꿔주는 거 너무 편합니다. 여기 완전제곱식 전개만 해줘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것과 이 식을 비교해보면 a의 값은 1로 구했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c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값은 1, b의 값은 마이너스 2,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13번부터는 발전 문제죠.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자, 아까 전에 12번 문제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졌었는데, 꼭지점의 좌표도 그냥 x의 값, 꼭지점 x의 값이 그냥 1이다. 뭐 이 정도만 주어져 있고, x가 2일 때는 그냥 한 이 정도다. 0일 때는 이 정도다. 뭐 이 정도밖에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y의 값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먼저 기억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주어진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 작다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니은도 알 수 있을까요? 니은? c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c의 값은 y절편이죠. y절편. 그러니까 x에다 0을 넣었을 때 그 값인데 그 값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y절편이 x쪽보다 아래에 있네. y값이 0보다 작네. 그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값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c의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a 값, b 값, c 값을 각각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수학 할아버지가 와도 값을 구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더했을 때 0보다 작냐 크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디귿번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봅시다. 자,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이 식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x제곱이 없어지고 x도 없어지고 이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자, 그냥 x제곱 없어지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x의 값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f1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거죠. 자, f1이라는 것은 fx에 있는 x값에다가 1을 대입한 식이죠. 대입했을 때 fx가 여기죠. 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 y값이 0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래서 이렇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데 이것의 값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은 a-b 플러스 c가 0보다 작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0보다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a, b, c의 값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을 0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fx를 이렇게 놨을 때 f 뭐를 대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앞에서 주어진 이 식에서 별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별표식에 있는 x의 값에다가 다 마이너스 1씩 집어넣죠. 그러면 a 빼기 b 플러스 c의 값이 됩니다. 자, f-1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건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대략적으로 1 정도 되겠죠. 자, 그때의 함수값은 무조건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플러스 c의 값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음 해보겠습니다. 미음. 자, 미음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x에 있는 x 자리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 줄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f2의 함수값, 그러니까 x가 2일 때의 y의 값을 한번 찾아보면 x가 2일 때 y의 값 0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작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고 했으니까 답은 또 미음은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두 2차 함수 식이 주어졌습니다. 두 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식을 선생님이 1번이라고 이름 붙이고 두 번째 식을 2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프도 왼쪽에 있는 게 1번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꼭지점의 좌표 A가 그렇죠 0,3이고 B의 좌표는 그렇죠 4,3이 되는 거 여기가 2번 그래프입니다. 자,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모양도 같죠.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의 y값도 같습니다. y좌표도. 하지만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게 2번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직사각형 넓이가 훨씬 구하기 편하겠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뭐와 같습니까? 이쪽에서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복잡한 곡선으로 그려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는 4고 세로는 3이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 6,9를 지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점의 사이의 거리가 또 8이라고 하네요. 자, 요런 경우는 요 두 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축과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어떻게 하냐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원점이 있다고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포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서로 좌우가 대칭인 거죠.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쪽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이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만큼도 거리가 8, 4, 요만큼도 거리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4를 더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3이 되겠고 3,0이 되겠네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4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두 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바로 나옵니다. 3,0 그리고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어떤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거를 물음표 대신에 q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2차 함수 식은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식에서 a와 q의 값만 구하면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마이너스 6,9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난다 하면은 식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했죠? 그렇죠.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9는 x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25a 플러스 q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테고 자, 그리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3,0하고 마이너스 5,0하고 근데 3,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는 3, y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0은 3을 대입하니까 16a 플러스 q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식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미지수가 이렇게 a와 q 두 개인데 두 개의 식만 있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은 굳이 문제 푸는데 필요는 없겠네요. 자, 두 식에서 a 값과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감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좌변, 우변 서로 변변 빼주면 16이니까 9a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1이 일단 나오죠. 자, a 값이 1이니까 q의 값은 뭐가 됩니까? q 값 a에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q의 값은 마이너스 16.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y는 a의 값은 1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q 대신에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써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답을 써줄 때는 일반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그냥 전개만 해주면 되죠. 2x 마이너스 15라는 2차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